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굳이 이런 어떤 정은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그 82 먹은 치매 놓친 내가 그냥 뭐 적당히 어디 저기 뭐 뒷돈을 좀 받았든지 하고 해가지고 뭐 그냥 저 씨부린 거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매 진단서를 하나 끊어가면 뭐 별 효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고소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짓이 온 나라를 뒤덮어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직접 당사자인 윤석열뿐만 아니고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조차도 그 어떠한 움직임도 지금 없습니다. 그게 윤석열에게 실망을 한 사람들의 실망을 한 사람들이 돌아선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지지율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입니다. 대충 읽어볼까요? 호텔 6층 100평 아방공서 줄리가 접대. 거긴 공조실 있던 곳. 공조실 있는 곳에 뭐 아방궁 같은 그런 뭡니까 연회장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곳이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공조실은 뭐 보일러, 뭐 에어컨 히트 가동하기 위한 시설이 집약된 곳이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그 관련된 이제 그 시설관리팀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최근 실명 정인을 동원해 이른바 접대부 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한 친문 유튜브 방송 내용에 대해 조선일보 유튜브 팩폭시스트가 당시 호텔 장기 근무자와 관련 공무원의 정언 및 각종 문서 사진 자료를 통해 팩트체크했다. 이른바 아방궁 접대가 이루어졌다는 호텔의 건물 구조, 접대를 받았다는 시점, 접대의 주체였던 인물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친문 유튜브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능성이 큰 게 아니고 허위죠, 허위. 열린공감TV라는 제목을 쓰는 친문 유튜버들은 이달 초 초등 태권도연맹 회장 출신 안혜욱 씨를 출연시켰다. 안 씨는 이 방송에서 1997년 5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연회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주얼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 대표를 만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주장을 오마이뉴스 등이 받았었다. 나이트클럽에서 승강기로 호텔 5, 6층 이동 두 공간은 분리. 방송에서 안 씨는 1997년 5월 호텔 소유주였던 삼부특원 조남욱 회장으로부터 초대받았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4명이 홀에서 술을 시켜 먹고 있는데 웨이터가 와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회장님이 손님들을 뵀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4명이 웨이터의 인도를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 6층의 높이에서 내렸다. 하지만 팩폭시스트는 방송에서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한 번에 5, 6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없었다고 했다. 클럽과 호텔은 같은 건물에 있지만 출입구가 따로 있는 등 별개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 사진 나오죠? 그 보시면 나이트클럽 입구가 여기고 르네상스 호텔 입구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가려면은 요리 나와서 요쪽 요 도로죠. 도로변으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요 내부에 뭐 어떤 그 방들을 거쳐서 뭐 엘리베이터 타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하 클럽에서 6층으로 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클럽 입구에서 나와서 은주로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와 대한로에서 다시 서쪽으로 걸어 호텔 정문으로 약 120m 대로변을 걸어가 본관 넓이의 성경용 그럼 방금 말씀드린 요거죠. 보시면 요
그런데, 어이, 잠깐만. 어이, 야. 아씨, 이게 왜 안 먹지? 아, 정말. 짜증난다, 짜증나. 어? 에이. 아무튼, 요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또 다른 하나는 클럽과 연결된 쪽문을 열고 지하 커피숍과 상점가를 관통한 뒤 호텔 4층까지만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다시 6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진행자인 김미선 TV조선 기자는 그 호텔은 건축가 고 김수근 씨의 공간적 건축 사무소 작품으로 건축물 여러 개가 붙어있던 구조라며 이렇게 간단히 쑥 올라가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은 임대해준 공간, 운영사와 사장 따로 있었다. 이 밖에 팩복시스트는 당시 르네상스 호텔 부속 나이트클럽은 호텔과 분리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호텔 관계자는 나이트는 호텔에서 손모 씨에게 임대를 줬으며 호텔과는 출입구도 달라 우리는 거기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호텔은 공간만 임대해줬기 때문에 조남호 사장이 오늘 오후부터 나이트 손님들 살피러 다닐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 나오죠. 실제로 팩복시스트가 공개한 법인 등기 증명서를 보면 나이트는 호텔과는 별도의 업체였던 것으로 나온다. 1992년 해당 나이트클럽이 카드깡 등으로 단속됐을 과거 당시 신문기사에서 처벌 대상과는 호텔과 무관한 클럽 사장이었다. 또 조남욱 회장은 2000년에야 르네상스 호텔을 경영하는 남우강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게 이렇게도 간단한데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98년까지는 국내 호텔업계의 거물이었던 장철희 씨가 남우관광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기록에는 나온다. 안 씨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997년 5월이다. 5층 수영장, 6층은 공조실. 열린공감TV는 방송에서 안 씨가 갔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대해 르네상스 호텔은 사실 6층이 조 회장의 아방궁이라 불리던 장소라며 우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6층에서 연애를 주재하다가 아가씨가 필요하면 볼케이노에 있는 웨이터한테 얘기해서 필요한 여성들을 불러 올렸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안 씨의 인터뷰도 내보냈다. 안 씨는 회장실에서 한참 걸어 나오니까 연 회장이 홀이 상당히 큰데 아무리 적어도 백 몇십 평이라고 했다. 이어 테이블 6개 정도 펼쳐져 있고 양주가 진열된 바가 있었다. 바 한편에는 무대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드럼 같은 악기가 있었다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를 조 회장의 집무실뿐만 아니라 정재관 등 유력 인사들 만나는 연 회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팩복시스트가 만난 20년 근무 호텔리어는 건물 구조상 아방궁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 호텔리어는 6층은 전체가 사실상 공조실이었으며 객실을 만들 수 없는 일명 자투리 공간이 있어 그곳을 조 회장이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안 씨가 말한 100평 넘는 연회장과 드럼 아가씨 등에 대해 묻자 조 회장은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 사무실에 외부 인사들이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게 5층에 있다는 수영장이죠. 팩복시스트는 또 안 씨가 말한 5층은 RR센터,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 센터, 골프 연습장, 테니스 클럽, 에어로빅 홀, 사우나 등이 있었다며 당시 호텔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대형 건물에서 공조실을 두는 층에는 직원 휴게실과 창고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여기서 지금 댓글을 좀 볼까요? 생태당 시즌2 아님 말고 민주당 수준이지. 가세형과 TV조선 김미선 기자가 국힘에 일당백한다. 국힘에서 가세형과 김미선 기자에게 특활비 지원해라. 이 국힘 의원과 이준석보다 일당백한다. 어, 이 보세요. 허위 이력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 기사 안 내고 침묵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놈들은 어차피 이제, 댓글 부대죠. 댓글 부대인데,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면, 이런 거에 부안해동 한다니까요. 댓글 조작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댓글 조작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댓글 조작이나 이런, 조작질을
어, 상대 진영의 굳건한 지지층들한테 먹힐 거라 생각하고 얘들이 공작하는 거 아니에요. 3대 3대 4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40%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이런 게 공작질을 하고 계속 그위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잡으려면 방금 같은 이런 특히 조중동, 뭐 김장이나 이런 데서 해봐야 돼. 한경오프 같은 이런 개쓰레기 언론이 해가지고는 안 돼요. 조중동부터 해서 종편들이 계속 이게 허위라고 떠들어줘야 이게 바로 잡힐 텐데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기사 한번 내는 걸로 끝. 그 다음에 종편에서도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더라 한 번 정도 얘기하고 끝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계속 그냥 허위 이력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면 또 그것만 또 머리에 주입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댓글을 읽으면 이런 걸 읽으면 또 여기에 부안해동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바라고 이 새끼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작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윤석열이가 나서야 돼요. 이거는 뭐 이준석이나 뭐 이 저기 분당 치는 놈들을 욕할 게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이준석이야 분당을 목적으로 들어온 새끼예요. 김종인도 마찬가지고 선대위에 있는 나머지 새끼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새끼들은 어차피 분당 치러 온 종자들이라니까. 아니 분당 치러 들어온 종자들한테 뭘 바랍니까 여러분? 이준석이가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이가 문제라니까. 김종인이가 문제라고요?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이가 문제라고. 김기현이가 문제라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이가 문제라고. 모든 것은 윤석열의 문제예요. 윤석열의 문제. 윤석열이가 이걸 남은 2주 동안 2주도 아니죠. 이제 열흘 남았죠. 열흘. 열흘 안에 명확하게 정리 안 하면 내년 대선 이겨도 이긴 게 아니면 질 수도 있는 선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정말 하드코어적인 지옥도를 경험해 보고 싶다면 이대로 가면 돼요. 하드코어적인 지옥도. 옆에 누군가 정치에 좀 관심 가지는 친구가 어느 순간에 칼빵 맞고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관짝에 들어눕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끌려가거나 내 자식 새끼 이쁜 딸이 뭐 깡패놈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런 지옥도가 펼쳐질 거라고요. 그런 세상을 원합니까 여러분? 윤석열이는 과연 그런 세상을 원할까요? 도대체 윤석열이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왜 이런 걸 한 방에 정리를 안 할까요? 이거는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나왔으면 아니고 어차피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 최소한 60%다 연루될 거야. 내가 장담을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라니까. 이재명이가 뭐 꼼수를 부려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 있는 대다수 의원들도 김남기 죽고 유한기 죽은 거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수도 있어요. 잘됐다. 이렇게 묻혀가는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에요, 정치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가
여기까지 이명박 박근혜 때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하는 민주당 아니면 이재명 혼자의 힘으로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가 대장동이고 백현동이고 있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돈도 이재명이가 멀쩡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정확한 패스는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돼. 그런데 지금 가능성은 윤석열보다 더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또 뭐 부정선거 얘기들 자꾸 하는데, 언제 뭐 부정선거만 좀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정선거를 절대 안 믿어요. 아니, 이렇게 언론이 동원돼가지고 뭐 쭉 몰아가면 다 못 휩쓸려 가잖아.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위 좌파다, 우파다, 중도다. 그게 334 확률 정도의 분포도를 그리고 있다고요. 334. 그러면 진영으로 극명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30%는 무조건 먹고 돌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40%의 결정이 나는데, 체크가 되는데도 그런 개들이까지 나서서 줄리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 왜 그런 새끼들 채널에 가서 뭐 주필님 막 그러는 것들이 니들 수준이잖아. 소위 우파들 수준이잖아. 근데 빨갱이 새끼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리멸렬한 이 조직력을 가지고 빵이들 이길 수 있을 거 아냐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내 감정이 이재명이 절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돌아가는 구도가 이재명이한테 유리하게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남은 열흘,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남은 열흘 안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저는 이재명한테 배팅을 할 겁니다. 제가 설사 그 투표는 안 하더라도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막 열받으면 진짜 확 찍을 수도 있어요. 편안함만 보내시기 바랍니다.